투시도법에 이어서 이점 투시도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일점 투시도법에서 우리가 그 바둑판이나 체스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은 정면에서 봤을 때 뒤로 가면 좁아지는 이런 형태로 일점 투시도법을 설명했죠. 이번에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형태가 변해 보이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의 높이, 눈의 높이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있으면 이것을 어느 각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 어느 높이에서 보느냐, 또는 어느 거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점 투시도법은 모서리에서 보는 거예요. 모서리에서 봤을 때 이 선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가고 어느 이 선들이 모여서 한 지점, 여기 보면 소실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면체를 기본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로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머리는 둥글고 팔다리는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죠. 나무도 보면 기둥은 원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형태는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도 대부분 학교 건물부터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다 육면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점 투시도법에서 벽돌 형태, 육면체 형태를 기본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 체스판을 갖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선들이 다 가면 나중에 한 지점으로 모여요. 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소실점은 화면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 밖으로 나가는 소실점도 있고요. 단지 여기에서는 설명을 위해서 소실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눈,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해 놨어요. 자, 우리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노를 때 보면 운동장에 이런 선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운동장도 가상의 선, 기준을 정해놓고 선을 이렇게 버분다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 모서리에서 운동장의 모습을 보면 어떤 형태가 될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장을 보면 보통 축구장이 이렇게 가로 세로 봤을 때 좀 한쪽으로 길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운동장의 크기를 여기서 정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장이 여기서 봤을 때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자, 대각선을 그으면 중심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그 중심에서 소실점으로 연결을 해보면 바로 센터 라인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해보면 됩니다. 자, 요 만난 점이 생기죠. 이 점에서 자, 여기 원이 그려지죠. 원이 그려지는데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기 때문에 타원 형태. 지금 나중에 다시 원 그리는 방법이나 이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요 안에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축구 골대가 이 정도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축구 골대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 골대의 위치, 전체적인 여기 크기에 비해서 위치를 정하고, 자, 축구 골대 높이를 정합니다. 그리고 소실점에 점을 대고 선을 그면 축구골대 하나가 여기 그려집니다. 반대편에 있는 거는 요 지점, 두 개의 점을 소실점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소실점으로 가면. 그럼 요 지점에서 높이를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도 이게 높이 그려주고, 요 높이에서 밑에 부분이 갔으면 위에 부분도 그대로 가면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 소실점으로 가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축구 골대에 보면 뒤에 망도 있죠. 그럼 망은 뒤에 여기서 소실점으로 가면 이만큼 가고, 이러고, 여기서 가고, 건 만나고,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 형태가 끝났고요. 자, 여기서도 자, 오른쪽 소실점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려주고요. 올려주고, 올려주고, 오고. 자, 여기 많이 그려지겠죠. 자, 이럴 때 선생님이 아까 육면체를 기본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랬는데 이것도 육면체 형태에서 똑바로 서 있는 건 그대로 똑바로 그려주고 하면 요 축골대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 페널티 에어리가 여기 있죠. 자, 이것도 똑바로 소실점으로 거주고 소실점으로 와주고 유지점에서 소실점으로 와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골키퍼 에어리도 있을 거고요. 자, 반대도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그대로 오면 여기에 소실점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에 공간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면을 이용해서 여기다 육면체를 그려내는 거예요. 이제는 식구장을 지우고 육면체를 그릴 건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건물이 하나 있죠. 체육관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아까 체스판 봤을 때 여기 면이 생겼죠. 그러면 그 공간,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건물을 세우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를, 자, 바닥에 가상의 선을 그려놨어요. 모서리에서 보고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육면체를 그려본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요 정도 가는 만약에 육면체를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사이에 자, 요 정도 크기. 그러면 내가 육면체를 그려야 되는 그 크기를 바닥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높이를 그려줍니다. 자, 높이를 그려주고요. 요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자, 이 기준에서 소실점으로 가줍니다. 자, 여기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려주고,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 여기서 왼쪽. 소실점으로 가면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육면체가 그려져요. 벽돌 한 장이 그려지게 되어 있죠. 벽돌 한 장이 여기 그려졌는데, 자, 얘는 우리가 눈높이 위에서 본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육면체의 벽돌을 위로 올리면 어떻게 보일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높이를 그대로 요 지점에다가 자,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소실점, 오른쪽 소실점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요 크기, 같은 크기를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려주고 여기서 똑바로 올라가서 끊어줍니다. 여기서 요 선은 밑면이 보이겠죠. 밑에 선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왼쪽 소실점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벽돌이 밑에 있을 때 모습, 위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이 그려졌어요. 자, 우리가 눈의 높이에 의해서 위에서 봤을 때 또는 밑에서 봤을 때 밑면이 보였다는 거죠. 자, 투지도법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도 그리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글을 배우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미술 시간에도 내 생각한 걸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사물을 보고 관찰하는 그 내용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려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얘와 얘는 동떨어진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얘가 서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육면체인데 길게 이렇게 있다. 길게 서 있는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요 같은 선상에서 놓고 그리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그러면 요 옆면. 자, 이번 이쪽으로 두께가 있겠죠, 또. 자, 이쪽. 여기서 오른쪽 가면 이렇게.
그리고 이 두께를 정해줘야 되는데 두께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형태를 내가 그려놨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한번 같은 넓이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쭉 오면 여기서 강법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 올려주면 요 육면체의 형태가 요 뒤에 그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면체가 지금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이렇게 그려졌죠. 이제는 이걸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른 형태로 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잘라보겠습니다. 형태를. 자, 위에 거 잘라볼게요. 한 3등분 정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 정도를 잘라보자. 그럼 밑에도 자를 건데요. 자, 봅시다. 버리고. 자, 여기서 내려주고, 밑에 내려주고. 자, 그러면 요 선을 따라가면 이쪽이 만나겠죠. 자, 왼쪽 소실점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자, 요 부분부터 벽돌을 3장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번에는 이 3장 중에 요 부분을 지어볼까요? 자,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벽돌 형태가 있는데 얘는 지금 아니죠. 그럼 얘는 여기서 왼쪽 소실점으로 가고 올라오면 벽돌이 잘라진 형태가 됩니다. 자, 밑에 부분도 해볼까요? 밑에 부분도 자, 이 부분을 잘라냈다 가정을 하면 여기서 왼쪽 소실점을 갔을 때 이 부분이 잘라지겠죠. 이건 내려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벽돌을 하나를 가지고 자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잡한 형태의 건물도 기본 육면체를 가지고 크게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얘를 더 자를 수도 있겠죠. 더 쪼가리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더 자를 수도 있겠죠.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더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더 자를 수도 있고 옆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자, 이 자르는 거는 왜 하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실내에 이게 가구라고 해봅시다. 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다 책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려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지점 내가 정했으면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자, 소실점. 자, 여기서도 나누는 방법 알죠? 대각선 그리면 여기에서는 요 위에 만난 요점에서 대각선을 그려야 돼요. 자, 만난 점, 소실점. 자, 그 밑에도 만난 점, 소실점으로 가면 되겠죠. 자, 크게 4등분이 나눠졌어요. 책장을 보면 판의 두께가 있죠. 그래서 판의 두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판의 두께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판의 두께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 위에도 밑에도 소실점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판의 두께는 일정한 크기로 해서 소실점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4개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책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안 생겼죠. 자, 이 안에 부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나? 소실점으로 해서 여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깊이가 생기는데 이게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만난 출발한 이 지점에서 이 끝에 이 지점에서 소실점으로 오면 여기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그럼 뒤에도 판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 부분을 빼고 소실점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도
소실점으로 가주면 이게 맞나요? 자, 얘는 여기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선이기 때문에 같이 써줘도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얘는 이 점에서 소실점으로 가면 여기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는 오른쪽 소실점으로, 여기도 오른쪽 소실점으로 이렇게 가요. 그럼 공간이 생겼죠. 자, 잘 보면 여기에 이런 공간들이 이미 생긴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부분은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부분을 잘 보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죠. 자, 여기는 눈높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면 밑면이 보이지만 눈높이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는 여기는 안 보이고 위에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눈높이 거의 선상이기 때문에 윗면이 보일락말락하게 될 거고 여기는 밑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밑면은 이 끝에 아까 여기 기준 뒀던 이 두께 이 선에서 오른쪽 소실점으로 가면 이 공간은 이렇게 만납니다. 밑에 두께 그려주고요. 자, 그럼 여기 책장이 그려졌죠. 명암을 좀 넣어보면 자,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이렇게 육면체의 형태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복잡한 형태의 것을 뭐 책상이든 책장이든 이런 것들을 잘라 보는 거예요. 두께를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육면체로 만들어져 있는 육면체 형태의 사물을 쉽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걸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벽돌 한 장을 빼냈죠. 그럼 이번은 이 벽돌 한 장을 한번 있던 것을 한 반만 빼놔 보겠습니다. 반.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여기 있던 벽돌을 이만큼 빼냈어. 반만 빼냈어요. 여기서 이만큼 밀어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요걸 연장선이 상에서 요 나온 만큼이 요 앞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소실점에서 선을 쫙 대면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요 두께가 있죠. 요 두께가 있는데 요 두께는 어디가 끝이냐? 자, 여기 점 있죠, 점. 요 지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소실점에서 연결하면 만나고 오른쪽 소실점으로 가면 여기 만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벽돌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이 뒷면은 여기 살짝 여기 보이겠죠. 그래서 벽돌이 이런 형태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육면체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돌을 그려라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그려요. 세로로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또 옆에 두께가 있네.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그리죠. 또 옆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는데 시각적으로 벽돌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뭔가 우리가 사실대로 투리도법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은 아니에요. 자, 그림에서 이것은 틀린 그림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은 어떤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됐던지 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진 벽돌을 우리는 좀 더 사실적인 그런 형태로 그려내기 위해서 이 투리도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책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